예,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는 주간 최백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전통의 주간 최백은. 근데 이 전통이 주간 이재명만 못하죠. 이게 아니 근데 우리 처음부터 한 건 주간 최백은이니까. 이재명 지사와 그 최백은 교수는 영혼의 단짝 아니겠습니까? 앙상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시 유튜브 업로드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 조회수를 보니까 네. 주간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압도적이래 봤자 그 두 자릿수 세 자릿수잖아요. 그 주간 이재명이 세 자릿수입니다. 히트가 세 자리나 나와요? 히트 그러니까 조회수가? 예. 아니 뭐 그 저기 유튜브 그 화면도 없이 그냥 말만 나가는데 뭐 그걸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근데 저같이 유튜브 보는 사람은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저도 유튜브 이렇게 이거 작업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 틀어놓고 할 때가 많은데 예. 화면을 안 보고 소리만 들을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만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되는 방송들만 골라가지고 들으면서 딴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려도 사실 저 얼굴 나오면 뭐 저거 뭐 있습니까?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그래서 마치 이거는 그 다스베이더의 조회수와 그 최백은 교수 개인 채널의 조회수의 차이를 보는 것 같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최백은 교수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걸 가리켜서 속담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네. 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될 시점이 됐죠. 그래서 실제 강화가 시작됐고요. 요번에 좀 세게 불렀더만요. 인당 100만 원씩 해갖고 50조 원. 액수까지요? 예. 그렇게 봤는데? 저는 구체적인 액수는 못 봤습니다. 예, 아직 못 봤고요. 한번 세게 근데 찔러주셨네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그냥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1인당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꼭 그 얘기를 빼지 않고 해요. 이재명 지역 화폐. 이걸 이제 제가 조금 정확하게 수정해드리면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는 그 해외 이제 몇 개의 나라는 1인당 이제 1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한국은 1인당으로 하면은 약 40만 원 정도만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된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 상품권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네. 그게 어폐가 있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급을 했다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 전 세계는 다 현금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렇죠.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저기 뭐 전 세계적 그 동향에 맞춰갖고 우리도 발맞춰갖고 이제 추세를 따라가자고 하면 그 지급하는 방법도 추세를 따라갖고 현금으로 지급해야죠. 왜 지역사랑 상품권을 꼭 고집을 합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저번에 코나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잡힌 게 위험합니다. 뭔가 좀 위험합니다. 뭔가 위험합니다. 네. 삐. 안 돼. 네.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뉴스 공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갑자기 그거가 옛날 속담이 생각납니다. 네. 그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뽕을 따는지.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시동을 걸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화답을 했습니다. 뭐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화답하면 안 되는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나와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최백은 교수가 1차와 이제 2차 재난지원금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백은 교수님은 이제 말문을 이렇게 엽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이제 좋은 정책 실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합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를 그렇게 열심히 탓했는데 뭐 탓해놓고 이제 탓하기 이전에 정책 실험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득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2분기 가계소득은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2분기 때 줄어들었지만 이제 재난지원금을 통한 이전 소득을 통해서 이전 소득으로 견인을 해서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 소득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2분기 대비 3분기를 지금 비교를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 전년 동기. 전년 동기.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서는요. 하위 50%까지는 소득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상위 50%는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작년 3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를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특정 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중 일부가 이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뭐 아동 돌봄 지원금 등은 이제 꼭 하위 계층이 아니라 상위 계층에도 일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득이 상위와 하위가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요 이제 분석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가야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경제는 복잡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어떤 현상을 파악하는 거는 쉬워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현상에 대한 두 번째로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양한 원인들이 섞여갖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그 해법을 내놓는 것들이 아주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으로 제일 어렵겠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2분기하고 3분기하고 여기서 딱 놓고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 3분기에는 이제 그 다른 형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그 원인이 결국은 코로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1차 이렇게 이제 많이 좀 확산됐던 게 3월달 그리고 4월달 들어갔고는 많이 좀 잠잠해졌다가 그 다음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늘어나서 이제 셧다운하면서 9월 10월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었던 2분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타나고 또 이제 하위 소득 이런 쪽에서 장사가 괜찮게 됐던 반면에 3, 4분기 8월 15일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하면서 뭐 PC방부터 해서 식당 여러 가지 뭐 9시 이후에는 영업도 못하고 커피숍은 테이크아웃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경영에 제약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효과로 인해 갖고 이게 이제 소득도 좀 적게 나오고 이제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영세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하위 계층이 많으니까 그런 형태로 나왔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한 분석이다. 네네. 라는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미 이왕 이제 기정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계 동향 조사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2분기와 3분기의 그 소득 세부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2분기는 이제 1분기에 비해서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다 줄어든 반면에 거기서 이제 이전소득이 재난지원금을 통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를 해서 이제 전체 소득을 떠받쳐줬다면은 3분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전체에서 모두 증가를 합니다. 모두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이전소득이 대폭 감소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대비 좀 3분기가 소득이 살짝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전소득이 이제 1분위는 23.2% 감소, 2분위는 22.9% 감소, 3분위는 29.7%, 4분위는 26.6% 감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분위는 33.8% 감소합니다. 1분위가 소득이 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분위가 제일 높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3분위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5분위와 1분위를 비교를 하면은 이전 소득이 이제 5분위가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에서 가장 많이 감소를 했죠. 그 감소폭이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네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이게 이제 2분기 대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5분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제법 많이 증가를 해서 그래도 전체 소득은 오히려 플러스. 네. 이전 소득의 분배 자체는 역진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5분위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뭐 굳이 이전 소득의
전체 소득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 관점에 따라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소득 분배 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 대비 4.66포인트에서 4.88포인트로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뭐 근로소득이 늘어나서 이게 차이가 벌어진 걸 어떡하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아까 기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에 의한 상황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성격 자체가 1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전 국민한테 쭉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소비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한,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경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 쪽에 예, 초점을 맞춘 그 형식이었는데 비해서 2차 재난지원금은 그 성격 자체가 경기를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재난을 구제하는 거에 좀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성격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동일시에 놓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예, 좀 단순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 부분에서 보면은 최백은 교수는 2분기에서는 작년 대비 2.4% 소비가 증가했는데 3분기는 마이너스 1.4%로 감소했다.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을 따진 거는 이제 GDP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금보다 GDP 견인 효과가 낮았다.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 당연한 거죠. 예, 목적 자체가 이제 다른 거고 일단 이제 규모 자체도 달랐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죠. 2차 재난지원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이유가 사실 없죠.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나 봅니다. 아니 그 저기 최백은이가.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최백은 교수가 저보다 말을 잘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 측면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5분위 배율,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재원 여력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MMT 얘기 또 하겠죠. 뭐 그거는 그냥 건너뛰더라고요. 예. 뭐 재원 여력이 충분하다. 예. 빚내면 되니까요. 네네. 어쨌든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분배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페이스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감소했지만 그것을 공적 이전 소득으로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서 소득 분배 악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를 굳이 단순 비교를 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처럼 뭔가 기본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지급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네. 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급하면 봐라 이 기본소득을 이렇게 쭉 지급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너네들 기본소득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어야 돼.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 뭐 사실 뭐 그 뭐 저 나라 경제를 살리고 이제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꼭 2차 재난지원금이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다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 이유가 상위 40%, 그러니까 1분위와 2분위 소비 성향이 높지 않았다. 한계 소비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뭐 재정 승수라든지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를 들어갖고 아주 이제 쉽게 잘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런 형태로 해서 전 국민한테 나눠준 게 소비 진작 효과는 전체 100에서 30밖에 없었다 하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다 이 각종 연구 결과에 따라 갖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앞으로
내년 초에 이제 다시 한번 이거 하게 된다면 아마 이 30%에서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네. 예. 어쨌든 그때가 14조 3천억이었잖아요. 그때에서 상위 만약에 40% 이제 계층에게 돈을 안 줬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한 4조 정도를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4조가 만약 2차 재난지원금 때 쓰였으면은 사실 어려운 업종이 그렇죠. 좀 더 넉넉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예. 방금 찾아낸 새로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저기 팟빵에 네. 그 최가발이라고 최백은 그 풍자 닉을 쓰신 분이 계셨잖아요. 최가발이요? 최가발. 예. 네. 그러니까 최백은 머리가 가발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아졌습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가발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98년에 최백은입니다. 아, 예. 98년에 이미 이랬습니다. 네. 나랑 비슷하네요. 네, 98년에. 예. 상당히 젊었을 텐데 이때는. 네. 98년이면은 지금 한 20몇 년 전이니까 이뭐한 20대 말 30대 초 이런데 벌써 이렇게 되다니. 네, 뭐 가발일 수도 있고 심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100% 가발이 아닐 수도 있겠네. 심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새로운 머리가 됐을 수도 있죠. 예. 네. 속보 감사합니다. 네, 그 최백원에 관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이거 슬쩍 하나 올려볼까? 그 자료화면 하나 올려놔야 네, 돼. 그래야겠다. 예. 어쨌든 뭐 최근 저희 그 확진자 발생 수가 이제 계속 300 이상으로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뭐 논의 자체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계속 또 이런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생겨날 테니까요. 그렇죠. 예. 하지만 가능성을 뭐 닫아둘 필요는 없죠.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최백은 교수처럼 지급 방식까지 미리 정해서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3차 재난지원금 관련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21년 본 예산에서 뉴딜 예산이 한 21조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삭감을 해가지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6천억을 미리 반영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합니다. 맞춤형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뭐 택시 기사라던가 그다음에 뭐 체육관, 뭐 PC방 등 피해 업종 지원을 하고 뭐 그다음에 초중고교생 긴급 돌봄 지원비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조 6천억 원을 마련을 하자. 이거를 본 예산에 집어넣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어제까지는 본 예산 처리가 먼저다. 그다음 본 예산 처리하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제 조금 방향을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는 일단 지적 자체는 국민의힘 지적이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본 예산을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본 예산에서 그런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갖고 넣어야지. 본 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경을 그냥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또 별도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얘기는 그 여기서 다시 본 예산 처리를 안 하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면은 그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 통과시켜 놓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얘기고. 그러니 국민의힘이 지금 이 피해 부분에 관해서 지원하자고 말하는 이 방향성 자체는 저도 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처리 뭐 시기나 방법에 있어가지고서는 민주당 말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본 예산이 지금 이제 왁구가 대충 짜여져 있을 텐데 지금 네. 계속 예산 심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별도로 더 증액을 해갖고 본 예산을 뭐 증액을 근데 얘네들은 증액하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있던 예산 중에 그 저기 삭감을 해서 하던 어쨌든 간에 떼내가지고 쓰자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는 이제 본 예산으로
통과를 시켜갖고 1월달에 예산 써야 맞지. 지금 본 예산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추경을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급 대상하고 범위 정하는 부분이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좀 더 늦추든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경을 하더라도 민주당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올해 안에 사실 추경이 지급되는 건 힘들겠고 2021년에 이제 첫 번째 추경으로 아마 따로 하게 되겠죠. 네. 아무튼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소리 한 것 같지는 않고 제일 얼토당토하는 소리 한 건 이재명이 아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중간에 끼어든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내년 예산 갖고 막 지금 저기 국회에서 막 여기저기 불러갖고 막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을 해야 된다고 툭 끼어드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지금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반사에 가깝죠. 사회적 거리두기? 어유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이재명식으로는 재난 기본소득.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남양주 감사하고 그럴 한가할때가 아니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을 한가할때도 아니고 지금 방역하는데 지금 눈 시뻘개져가지고 그래야 될 텐데 무슨 주말에 드라마 16편짜리 몰아서 보고 무슨 감상문을 써올리질 않나. 나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안 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보고 누가 써줬을 것 같아요. 비밀의 숲 그거잖아요, 그죠? 예. 안 보고 썼을 것 같아요. 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 아니면 유튜브로 그 리뷰된 거 이렇게 1시간짜리 뭐 아니면 3시간짜리 이런 거 그거 본 거 아닐까요? 구불 방송 그런 거. 16부작 16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저기 한 주에 쏟아내는 말이 몇 개인데 그걸 16부작을 보고 있었겠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닙니다. 의외로 할 일 없어가지고 탱자탱자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도정을 안 하고 안 돌고 있으니까. 페북을 이제 그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계정으로 누가 들어와서 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애들 대신 써주고 그 시간에 이제 이재명이 그 비밀의 숲 16부작을 보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해 하여튼.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믿음이 안 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국민의힘까지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짜투리로 정의당은 전국민 지급으로 하자고 지급 방식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지급 방식 어떻게 하죠? 전국민 지급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뭐 액수 말고 저기 상품권으로 주제요, 현금으로 주제요? 일단 전국민 지급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했고. 네. 예. 최백운 교수 이번 주에 또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연구소인가? 최백운 교수께서 그 경제연구소를 하나 여셨죠. 그 유료회원 받죠? 유료회원을 받는데 지금 골 때리는 게 그 후원 받는 법인으로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후원 계좌는 열었거든요. 근데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된대. 그게 이제 그 최백운 교수 입장으로는 그 지정 기부 단체로 등록이 돼야지 뭐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고 아직은 그 전에는 해주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정 기부 단체로 먼저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열었어야지. 그 등록되고 난 다음에 열면 되지 무슨 뭐 계좌부터 열어놓고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뭐 어디선가 배우셨나 보죠. 예. 선대인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요? 선대인 경제연구소하고 옛날 유료회원 막 받고 있었죠.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영리단체 아닙니까? 애초에 거기는. 여기는 비영리 단체예요? 뭐 후원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비영리 단체가 할 것 같긴 한데 돈이 많이 급한가 보네. 네, 뭐 새로운 호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그 생각나네. 그 다스베이다의 그 김어준이 그 최백은 책 요새 잘 안 팔린다고. 저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사갖고 뭐 중고 서점에 팔려고 그랬대요. 일단 사주고 옛날에 그 뭐 영화 시사회 할 때. 안 봐도 되니까 표만 사라고. 그래서 막 실제로 그 표 한 줄씩 앞뒤로 한 줄씩 극장 뭐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한 줄 쭉 사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두 분은 그 호구의 역사가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돈은 안 썼습니다. 영화는 안 보러 가셨어요? 안 갔습니다. 네, 저도 영화는 안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예. 저도 주로 좀 몸으로 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예.
뭐 소액 좀 했습니다. 네. 비씨님이 호구 잡힌 장르는 김호준보다는 다른 쪽에 있죠. 좀 더 언더그라운드. 지금은 제법 메이저가 됐는데. 지금 메이저죠. 네, 제법 메이저가 됐는데. 그분 진짜 좀 요새 조용하신 것 같네. 뭐 안 조용합니다. 꾸준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이슈가 별로 안 돼서 그런가 보죠. 무슨 최근에도 무슨 콘서트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개국본? 예. 개국본 콘서트 했어요? 콘서트 한다고 그러는 것 한다고. 같은데. 예. 가수들도 부르고 국회의원 6명 나오고 뭐. 뭐 기분 내겠죠. 예. 그 왠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말 돼서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예전에 그 문파 AD 했던 거 그거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솔직히 그런 왁자지껄한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거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그거 저기 뭐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친문 세력이 문제다. 뭐 문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할 때 꼭 그 문파 라이브 에이드 할 때 그 사진을 자료 화면을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내가 자꾸 나오잖아. 그거 누구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뭐 나오시는 사진 있었습니까? 그 저기 주로 어떤 사진 나오냐면 그 무대? 앞에 무대에 그 우리 쭉 앉아 있었잖아요. 예. 그 쭉 앉아 있는 때 이제 그 누구지 장 소장님이 이렇게 그 발언하시는 그때 사진 딱 찍어갖고 그거를 계속 자료 화면으로 해갖고 기사에 올라가거든. 항의하세요. 모자이크 해달라고. 그 모자이크 좀 해주든지. 그러니까 박제되셨네. 그러니까 말이야. 얘기를 해야 해주죠. 정식으로 항의하세요. 네, 그래서 뭐 3차 재난지원금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지역 상품권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지역 상품권 그거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 코나의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로 그 얘기를 빠뜨렸구나. 네, 최근에 그 KDI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거 제일 중요한 얘기를 메이저 이슈였는데. 네, 이게 디플로 교수가 이제 찾아와 화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아브히지트 교수의 부인인 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해에 아브히지트 교수, 그다음에 디플로 교수,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까지 해서 총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디플로 말고 더 있잖아요, 이름이. 성을 모릅니다, 제가. 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고치 캐묻고 그러십니까? 그 곤란하게. 이분이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일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빈곤 문제. 빈곤 문제 얘기했었던. 그래서 뭐 부부가 역시 생각을 같이 하는지 재난지원금 한국의 경우는 역시 선별 지급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충분한 규모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현금 지급의 경우는 항상 그 정부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나 감세 이런 거랑 비교를 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체 지급보다 재원이 덜 들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결국은 이제 항상 제한된 재원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자의 이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이제 그 부패가 심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골라내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런 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쭉 지급을 하더라도 한국처럼 이제 전산망이 잘 돼 있고 소득 파악이 잘 돼 있는 나라는 부패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런 데는 이제 딱 집어갖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집중적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이렇게 딱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고 더 정의롭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저명한 학자께서는 부패 지수가 심하면은 이제 중간에 새는 돈이 많으니까 전체 지급하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이 전체 지급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새는 돈은 코나이로 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는 돈이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전체 지급하는 게 낫다라는 게 국제적인 견해인데
이재명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코너 아이로 돈이 샌다고 우리는 지금 전체 지급하면은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전체 지급해버리면 코너 아이로 돈이 오히려 새는데 왜 전체 지급하자고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서 무슨 기본소득이 국제적인 추세래. 전혀 아니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뭔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강하네요. 끊어야지 끝나죠. 뭐 더불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문수 상임이사께서도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김문수가 그 김문수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김문수죠. 예. 다른 분입니다. 예. 오늘의 아무튼 빅뉴스는 최백은 대머리인 거 확인됐습니다. 과거에 대머리였던 거지. 대머리까지는 그렇죠. 아니지. 좀 머리숱이 적은 거지. 그렇죠. 나보고도 대머리하는 사람이 있더만 열받더만. 아예 없는 거랑 조금 있는 거랑은 차이가 크지. 죄송합니다. 탈모인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주간 체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